해수의 심층순환, 열염순환이라고 해요. 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염분 농도에 의해서 순환한다. 심층해류로 나타나는 해수의 순환, 심층해류. 바람의 영향이 거의 없어. 심층에서 흐르는 해류인데 원인은 수온과 염분 변화가 제일 중요한 원인이다.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밀도차 때문에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져요. 그래서 커진 밀도에 의해서 이렇게 침강해서 확산돼서 표층해류와 연결됩니다. 발생 과정, 극지방에서 냉각된 표층해수는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습니다. 밀도가 커져서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심의로 확장돼요. 저희도로 이동해서 온도나 열대역에 천천히 용수합니다. 표층을 따라 극조로 이동한다. 용숭에서 표층을 따라 극조로 이동한다. 심층순환은 해수 밀도 차이에 발생하고 밀도는 수온과 염분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심층순환을 그래서 열염순환이라고 하고 심층해류를 밀도류라고 한다. 밀도에 의해서 생기는 해류다. 그럼 극지방에서 왜 밀도가 커지냐면 물이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얼어요. 근데 얼면 순수한 물만 얼어요. 그러면 얘가 더 찐득찐득해집니다. 농도가 높아져요. 농도가 높아지니까 자 밀도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를 얼려보면 이 얼어있는 얼음은 순수한 물이고요. 콜라가 찐득찐득해집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아지는 거다. 해수의 밀도가 커지는 경우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해류가 주위의 열을 빼앗아 수온이 낮아질 때 극지방의 표층해수가 얼면서 염분이 높아질 때 두 가지다. 심층순환의 발생 원리. 종이컵의 바닥 중앙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물을 담은 수조의 한쪽에 종이컵 바닥이 잠길 정도로 고정시킨 상태로 파란 색소를 탄 얼음물과 빨간 색소를 탄 소금물을 각각 준비하는 거예요. 자, 파란 색소를 탄 얼음물을 보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를 파고 들어갑니다. 다음 소금물이에요. 역시 밀도가 크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그리고 타고 이렇게 갑니다. 얼음물과 소금물의 이동. 수조 바닥으로 가라앉은 후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져나갑니다. 얼음물과 소금물이 가라앉는 까닭은 얼음물은 수조 속 물보다 온도가 낮아서 밀도가 크고 소금물도 역시 염분이 높아서 밀도가 크기 때문에 그래. 실험 결과 심층순환과의 관계. 얼음물이나 소금물이 가라앉은 곳은 고위도의 침강해역에 해당되고요. 얼음이나 소금물이 퍼져나간 것은 심층해류에 해당된다. 이게 심층해류네요. 심층순환 발생의 원리. 침강해역에서 수온이 낮아지거나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커져서 해수의 침강이 일어나고 해저를 따라 심층해류가 이동해서 심층순환이 발생하는 거야. 다음 용승이란 건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해양에서 심층에 비교적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오는 현상이다. 다음 심층순환의 관측. 수계. 표층에서 침강하여 흐르면서 수온과 염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해수덩어리예요. 성질이 다른 수계는 서로 잘 섞이지 않습니다. 수계의 수온과 염분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쪽 수계하고 요쪽 수계하고 성질이 틀리다면 둘이 잘 섞이지 않는다. 이 뜻이다. 해수의 심층순환은 수온 약층 아래에서 표층 순환에 비해 매우 느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그래서 이 수온 약층 아래쪽 여기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 흐름을 직접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수계의 성질을 측정하여 알 수가 있다. 측정한 수계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 템퍼러처 썰리너티 관한 거죠. 수온 염분도에 나타내면 수계의 밀도를 알 수가 있고요. 수계의 기온과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TS도의 이용. 자, 수심에 따른 해수의 성질을 알 수 있고 서로 다른 해역에 있는 해수의 성질을 비교해서 해수의 이동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같은 해수의 혼합. 밀도가 같지만 수온과 염분이 서로 다른 해수가 혼합되면 혼합된 해수의 밀도는 커진다. 수온 염분들을 이용한 해수의 성질과 이동 해석하기. A. 대서양 해수와 지중해 해수가 만나는 곳. 수심 200에서 600m의 해수입니다. A 여기 있네요. 여기 B는 대서양 해수와 지중해 해수가 만나는 곳. 수심 2000m 정도고요. 다음 C는 지중해 해수입니다. 자, 지중해 해수가 지브롤터 문턱을 지나요. 지브롤터 해변 문턱을 이렇게 지나서
대서양의 해수로 갑니다. 대서양의 수심에 따른 해수의 성질과 해수 ASC의 성질. 대서양의 수심에 따른 해수의 성질 150에서 800m에서는 수온 감소로 밀도가 증가하고 150에서 800까지는요 지금 수온이 이만큼 감소했죠. 보이죠? 수온이 이만큼 감소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염분 농도는 감소했어요. 이만큼 감소했습니다. 보이죠? 염분이 감소했으니까 밀도는 작아져야 돼요. 얘는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밀도는 커져야 돼. 근데 보니까 밀도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왔네요. 그럼 등 밀도선 여기를 보면요. 요만큼 밀도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렇지. 수온 때문에 밀도가 커져. 이 염분이 낮아져서 밀도가 작아지는 효과보다 지금 수온이 낮아서 밀도가 커지는 효과가 더 커서 밀도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만큼. 다음 800에서 2000m에서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지만 염분이 증가하면서 해수의 밀도가 증가한다. 8에서 2000 보면요. 수온은 거의 일정한 거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염분 농도가 요만큼 커졌네요. 그죠? 그래서 밀도가 여기서 여기로 왔으니까 밀도가 증가된 거야. 수심 2000에서 5000m에서는 2000에서 5000 여기죠. 자, 수온과 염분이 낮아져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자, 수온 낮아졌습니다. 이만큼. 자, 염분 농도도 낮아졌어요. 그러면 수온이 낮아져서 밀도가 커지긴 했는데, 자,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타난 거야. 둘이 거의 비슷해서 밀도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해수 A에서 C의 성질. C의 평균 밀도는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C의 밀도는 여기고 A의 밀도 여기고 B의 밀도 여기니까 C의 밀도는 A보단 크고 B보단 작다. 지중해의 해수 C가 대서양으로 들어가면서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에서 수심 600에서 2000m 사이 A, B 사이를 흐른다. 그래서 C는 A와 B 사이를 흐릅니다. A가 제일 위에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C가 여기 흘러가고요. 그 다음 B가 흐른다. 대서양의 심층순환 침강해역. 남극 대륙 주변에 있는 외대대에서 북대서양에서는 그린란드 남쪽에 있는 레브라도에서 그린란드 동쪽의 노르웨이에서 침강이 일어난다. 자, 대서양의 심층순환. 밀도가 다른 두 해수가 만나면 잘 섞이지 않고 위나 아래로 흐릅니다. 대서양의 연직 단면을 보면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로 구분돼요. 남극 저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의 수온과 염분 비교. 남극 저층수는 평균 수온이 마이너스 0.5도, 그 다음에 34.7 PSU 평균 염분. 북대서양 심층수는 자 3도, 34.9 PSU입니다. 그런데 얘가 염분 농도는 이쪽이 커서 밀도가 클 것 같지만 수온이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수온 차이에 의한 밀도 증가 효과가 이쪽이 커요. 그래서 이쪽이 밀도가 큰 거야.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더 크다. 기억해놔. 남극 저층수 외대래에서 겨울철 결빙으로 염분이 높아지면서 해수가 심층으로 가라앉아 형성되고요. 해저를 따라 북쪽으로 확장해서 위도 30도까지 이릅니다. 전 세계 해양으로 퍼져나가고요. 외대래 기억하고 밀도가 가장 큰 해수. 대서양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이른다. 가장 깊은 곳. 북대서양 심층수 그린란드 부근의 레브라도 해와 노르웨이 해에서 수 킬로미터 깊이까지 해수가 가라앉아 형성되고요. 남쪽으로 확장해서 위도 남이 60도까지 이릅니다. 남극 저층수보다 밀도가 작아서 남극 저층수 위로 흐르고요. 남극 중층수 위도 50에서 남이 50에서 60도 근처에 형성되고요. 수심 1000m의 중층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작아 북대서양 심층수 위쪽으로 흐릅니다. 자, 그럼 보면요. 자,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가장 크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서 북이 4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렇게 해서 중간을 흐르고요. 남극 중층수는 50에서 60도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갑니다. 북쪽으로. 그래서 밀도는 남극 저층수가 제일 크고요. 북대서양 심층수가 그 다음이고요. 남극 중층수가 밀도가 제일 작다. 그래서 얘는 아래쪽, 그 다음에 중간, 위쪽 이렇게 흐른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심층순환과 표층순환. 해수의 순환,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같이 연결돼서 전 지구를 순환하고 있고요. 한 번 순환하는데 10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심층순환이 이렇게 갔다가 표층순환이 됐다가 다시 심층순환 이렇게 순환한다는 뜻입니다. 전세계 해수순환 북대서양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형성된 북대서양 심층수는 대서양 서쪽을 따라 이동해요. 자, 그러면 이 표층순환이 갔다가 심층순환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심층순환이 이렇게 내려와서 쭉 가요. 자, 대서양 서쪽을 따라서 대서양의 서쪽을 따라서 남극 주변에서 남극 저층수와 만나 남극 대륙 주위를 흐르면서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퍼져나갑니다. 다시 남극 대륙을 따라 흐르면서 인도양 쪽으로 가고요.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이동하는 해수는 북상하면서 점차 수온이 증가해서 매우 느린 속도로 용승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승해 갑니다. 용승하는 해수는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순환하다가 다시 인도양을 거쳐 북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서 큰 순환이 이룹니다. 그러면 표층순환이 이렇게 가죠. 인도양을 거치고요. 인도양에서 또 만나네요. 그 다음에 대서양으로 올라가서 다시 심층순환과 연결된다. 태평양에서는 왜 심층해류를 형성하는 증강해역이 없을까? 북대서양의 베링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매연이형 결점마다 얼음이 형성되지만 표층연분이 너무 낮아서 결빙되어도 밀도가 충분히 커지지 않기 때문에 해수가 증강하지 않는다.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심층순환의 역할 전 범위에서 일어나는 순환, 심층순환은 거의 전 수심과 전 위도에 걸쳐 일어나고요. 해수의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표층순환은 수심 수백 미터 이내에서 일어나고요. 전체 해수의 10%만 순환시킵니다. 열 에너지의 수송, 심층순환은 표층순환과 연결되어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고 위도별 열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물질의 공급, 심층순환은 용 좋은 산소가 풍부한 표층해수를 심해로 운반해서 심해에 산소를 공급하고 심해 영향력률을 표층으로 운반해서 해양생물이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후변화,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져요. 지구 전체 기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강수량이 증가합니다. 고위도에 향해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되고요. 해수의 염분이 감소해요. 그럼 밀도가 감소합니다. 해수의 침강이 약해지고요. 고위도로 이동하는 표층해수의 흐름이 약해집니다. 저위도 열이 고위도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져요. 자,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의 비교. 표층순환은 유속이 빠르지만 심층순환은 유속이 느립니다. 또한 표층순환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분리되어 나타나지만 심층순환은 남반구, 북반구 경계 없이 적도를 넘어 나타난다. 해수의 순환과 지구 기후변화. 영거 드라이아이스 빙하기가 나타난 원인. 12,900년 전 지구가 따뜻해져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서 북대서양으로 많은 양의 담수가 유입됩니다. 북대서양의 염분이 낮아지면서 해수의 밀도가 감소해서 침강이 약화돼요. 멕시코 만류가 북상하지 못해서 유럽 지역의 기온이 낮아지고 이를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춥고 건조한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침강이 약해지고 침강이 이쪽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표층순환과 연결됐는데 이 흐름이 약해지니까 여기 열을 전달받지 못한 거야. 이쪽에.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지. 자, 심층순환 요점 정리입니다. 봅시다. 북대서양 심층수 그린란드, 레브라도 해에서 만들어지고요. 또 노르웨이 해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 이렇게 중간을 흘러요. 북대서양 심층수. 밀도를 보면요.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가 제일 밀도가 작아요. 요 등밀도선에서 보면요.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남극 저층수가 밀도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는 이 정도 되는 거고요. 남극 중층수는 이 정도 되는 거니까 밀도가 남극 저층수가 제일 크고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층수 이런 순이다. 그래서 북대서양 심층수는요. 북반구에서 만들어져서 쭉 가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남이 60도까지 내려오고요. 남극 중층수는 남이 50에서 60도 사이에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져서 쭉 밀도가 제일 작기 때문에 가장 위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의 외대리에서 만들어져서 북위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가장 바닥을 쭉 타고 내려가는 입니다. 밀도가 제일 크고요. 자, 정리해보면요. 남극 저층수는 남극 대륙 외대해에서 생성되고 북위 30도까지 올라가고 밀도가 가장 크다.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흐른다.
남극 중충수는 남이 50에서 60도에 생성되고 수심 1000m 중충을 따라 이동하고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밀도가 작다. 그럼 밀도 다시 기억하자. 누가 제일 크다고? 그렇지. 저충수.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 남극 중충수가 제일 밀도가 작다. 기억해 놓고. 북대서양 심층수, 그린란드, 레브라도해, 노르웨이해에서 생성되고 남이 60도까지 이릅니다. 남극 저충수보다 밀도 작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자, 여기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이 그림상에서 남극 저충수가 이렇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중충수는 이쪽에 이렇게 흐른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